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저 마이크가 말한 네,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 보고 왔습니다. 드디어 보셨군요. 어떠셨나요, 후기? 생생 후기. 사회적인 뭔가 얘기거리들을 네. 다룬 영화인데 그렇게 막 심각하게 안 다루고 되게 가볍게 재밌게 잘 다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이제 같이 본 사람과 네, 완전히 다른 스탠스가 있었나요? 평가였는데요. 왜요? 저는 너무 개인적인 영화 얘기입니다만 네, 저는 앞부분까지 다 좋았고 네, 엔딩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같이 본 분은 다 아쉬웠고 엔딩만 좋았다. 다 아쉬웠대요. 어떤 점이 아쉬웠대요, 그분은? 너무 약간 정형화된 이미지를 보여준 것 같다. 그러니까 소수자의 정형화된 이미지로 만든 것 같다. 오히려 틀에 가두는 느낌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뒤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좀 더 다른 엔딩이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 중 하나로 꼽습니다. 맞아요. 저도 어쨌든 영화는 재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서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영화 잘 없었는데 최근에. 그래서 그것만으로 어쨌든 잘 만든 영화 아닌가? 그리고 플러스 어쨌든 사회적 이슈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뭔가 괜찮은 것 같다. 모두가 보기 괜찮은 것 같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저번 주말에 제가 여름에 제 인생 첫 페스티벌을 갔다 왔었어요. 네. 펜타포트라는 락 페스티벌에 갔다 왔었는데 네네. 그때 더워가지고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계속 뿌렸어요. 막 사람들 죽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네. 이제 페스티벌은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을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이라는. 우와. 근데 가을은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날씨가. 완전 좋죠. 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민트예요? 그랜드 그게 민트? 그 회사 제작 그 주최사가 민트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한번 해요. 봄에. 그것도 뷰티풀 민트 라이프라는 페스티벌이고 네, 이번엔 또 그랜드 민트인데 민트를 좋아하시나 봐요. 개냄치.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또 데이식스 선배님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제가 인디밴드 노래도 자주 듣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지소쿠리 클럽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날 오시는 거예요. 같은 날. 오. 그래서 무조건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그분들을 처음 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날씨도 너무 좋고 돗자리 깔고 막 도시락 먹고 이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가수가 할 때 이동해서 무대를 보는 시스템이에요. 무대 3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지소쿠리 클럽 선배들 너무 좋았다. 그리고 거기에 터치드라는 밴드도 왔는데 네. 거기에 윤민 선배라는 보컬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데이식스 팬들 여성분들 다 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대에서 뛰어내려서 그 유민님은 여성분이신데 네네네. 이제 그 1열에 있던 데이식 팬분들의 손을 잡으면서 막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데 전광판에 비춰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데이식 팬분들이 다 자지러지고 계신 거예요. 대박. 너무 황홀해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언니 약간 진짜 멋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어왔죠. 윤민 언니. 입덕했다. 재밌었겠는데요. 네, 그래서 페스티벌 매년 다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이번에 가서.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가을 나기 페스티벌로 가을 나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확실히 봄, 가을이 진짜 축제 즐기기 좋을 것 같긴 해요. 네네. 덥지도 않고. 맞아요. 날씨가 아주 딱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나들이 많이 다니시고 가을 사실 짧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가을 하면 또 낭만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는 낭만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네네네.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오늘 밈이랑 관련된 분이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너 내가 선생이야 누나야? 선생님이요? 누나잖아! 네가 지금 나를 선생님이 아니라 누나로 대하고 있잖아. 다시 물어볼게. 내가 선생님이야 누나야? 누나? 선생님이잖아! 에서 시작된 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뭘까? 이 전체가 밈이에요. 근데 이제 유튜버 찰스엔터라는 선배가 계신데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저번에 진행하신 라이브 방송에서 엄청 다양한 인생에서 발생한 재밌는 썰들을 여러 개 풀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썰들도 다 웃긴데 그중에 이 밈이 된 썰은 이분이 교회에 다니시는데 교회 선생님으로 일을 하셨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한 아기가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기한테 아기를 혼내면서 너 내가 선생이야 누나야 이렇게 했더니 그 아기가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누나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가 지금 나를 누나로 대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막 아기를 혼란스럽게 한. 네네네. 그래서 이 질문이 반복되면서 아기가 점점 누나인가 선생님인가 막 이래서 그 찰스님이 누나잖아 선생님이잖아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웃기고 밈으로 쓰기 좋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우에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누나잖아 선생님이잖아 이게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거는 아이돌한테 많이 쓰는 걸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돌한테 너 애기야 오빠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빠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말할 때 쓰는 것도 있고. 제가 본 거는 그 밈이 약간 네. 아이를 당황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맞죠. 그래가지고 그 찰스님과 그 아이돌 분의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얼굴이 번갈아 나오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라이브 방송에서 네네. 그 남자 아이돌 분이 뭐 누나 선생님 이렇게 발언을 하셨나 봐요. 네네네. 그걸 이제 짜집기 해서 뭐 내가 선생님이야 누나였을 때 선생님 누나 하잖아 되게 절묘하게 잘 편집을 한 걸 봤습니다. 저는. 맞아요.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팬이 만든 영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아기 롤에 이제 자기 아이돌 최애가 네. 그런 뭐 선생님, 누나 이렇게 말했던 걸 잘라서 절묘하게 갖다 붙인. 그래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그 라방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짤이 또 캡처가 됐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밈을 살짝 변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귀여운 고양이한테 너 아가야 언니야 라고 했을 때 고양이가 아가 언니? 이런 식으로 하면 맞았어 하트. 귀여워. 약간 이런 식으로 너 아기야 강아지야 아기 강아지? 하면 맞았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 밈인데 맞아요. 이제 찰스님 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귀여운 버전으로 변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 밈에서 그 누나잖아 선생님이잖아를 하고 있는 네. 이 찰스 엔터라는 사람 네. 누구인가를 네.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찰스 엔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계신데 가장 유명한 게 약간 연프 보면서 네. 리액션 영상, 리뷰 영상을 하셨죠. 근데 거기서 아주 맛깔진 맞아요. 리액션을 환승연애. 맞아요, 하셔가지고 특히 환승연애 이런 데에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는 X가 네. 다른 X에게 너 지금 매력 없어 라고 한 거예요. 그 장면 끔찍했죠. 저도 시청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들 모두 미쳤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맞아요, 과몰입을 하는데 이제 찰스 엔터 분이 엄청난 과몰입을 잘 해주셔서 네네. 헤이 막 이러면서 거의 잡돌이를 헤헤 이러면서 축구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하는 것처럼 맞아. 아주 호통을 잘 치시고 맞아. 그냥 보면 되게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분의 리액션 영상이 오히려 더 재미있는 상태가 되었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액션 장인으로서 맞아요. 리액션 유튜버. 맞습니다. 그래서 연프 리뷰
그 외에도 뭐 일상이나 브이로그, 퇴사 로그, 맞아요. 그리고 여행, 독서 컨텐츠도 있고요. 연프 리액션 말고도 연애 프로그램 리액션 말고도 최근에는 선업튀 이런 드라마도 보면서 이제 리액션하는 것들이었는데요. 특히 그 연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밈을 좀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하트 시그널 보면 네. 처음에 소개할 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무슨 일 합니다 이러면서 네, 네. 땡땡땡입니다 소개하잖아요. 네. 그거를 패러디해서 저는 홈 프로텍터입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얌전하게 이제 본인의 직업을 소개하는데 네, 홈 네. 프로텍터라 하면 백수잖아요. 그렇죠. 집을 지키고 그렇죠. 전업 자녀로서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잘 따라해서 사람들이 홈 프로텍터라는 말을 이제 백수 대신에 많이 쓰기 시작한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네. 지금은 그래서 다른 채널, 뭐 미음사 TV나 썰플리 등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종종 하고 있고 네. 승원스라던가 다양한 유튜버, 연예인들과 이렇게 합동 방송을 하는 활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원래는 직장에 다니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업 유튜버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전업 유튜버 때문에 퇴사를 하신 건가요? 제가 그래서 그걸 봤어요. 퇴사한 이유. 네네네. 그래서 진짜 생각을 못 했는데 유튜브 하려고 퇴사를 한 거라고. 그래서 원래 회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다니시던 회사가. 맞아요. 막 동료들도 다 너무 따뜻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면서 퇴사를 하는데 이제 사유가 딱 분명하게 이제 진짜 유튜브를 해보려고 퇴사했다. 그래서 그 결단력이 전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상 어쨌든 자기가 성취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미루고 다른 분야로 뛰어드는 거니까. 맞아요. 저도 그 퇴사 브이로그를 봤었는데 네. 이제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울고 계신 옛날 회사. 네네네, 맞아요. 울고 계신 맞아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많은 약간 사회 초년생들이 공감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주위에 쉽게 있을 법한 그리고 또 굉장히 웃긴 친구 맞아요. 이런 느낌이라서 또 재미있는 것 같고 요즘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자체보다 네. 리뷰 콘텐츠를 많이 본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하트 시그널을 보기보다 그 하트 시그널을 리뷰하는 찰스엔터 영상을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리뷰 영상을 이렇게 확 이끌어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네요. 그걸 들으니까 다른 유튜버긴 한데 하말넘만이라고 맞아요. 그 컨텐츠 리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분들도 원래는 다른 컨텐츠를 하다가 뭐 사투리 컨텐츠로 떴다가 이제 컨텐츠 리뷰도 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조회수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이 리뷰하시는 흑백요리사 리뷰가 궁금해서 원래 그 흑백요리사를 보기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구나 했죠. 맞아요. 그래서 그 기사에서도 실제로 Z세대라고 네네. 하죠. Z세대 53%면 절반 이상이죠. 네. 절반 정도가 대상 자체보다 대상 분석 컨텐츠를 본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드라마 예능 컨텐츠를 사실 그 찰센터가 막 이런 사람은 막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부분들을 찝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 예능을 볼 때 약간 관계를 참고하는 관계 레퍼런스라고 어떤 기사에서는 다뤘는데 네. 그래서 Z세대에게 드라마 예능은 관계 레퍼런스다. 현실 인간관계를 참고서로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연애 프로그램에서 네. 멋있는 사람이 약간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네. 그냥 저것도 멋있네라고 넘길 수 있지만 네네. 찰스엔터 같은 분이 네. 왜 저래? 막 이랬을 때 좀 올바른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옳은 선택을 돕는 거죠. 그쵸, 리액션 그쵸. 유튜버들이. 그렇지 않을까 맞네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한창 제가 그 환승연애 3 봤을 때 전 그거 보면서 그냥
이 장면 그냥 슥 넘어간 장면이 있었는데 찰센터가 그거 보면서 극대노를 하는 거예요. 왜 저래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딱히 안 느껴졌는데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좀 짜증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행동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찰센터가 진짜 웃긴데 맞아요. 저는 진짜 매력 있다고 생각한 게 엄청 낭만적이에요, 사람이. 맞아요.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항상 자기 애가 넘치는 모습이 전 진짜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분이 그 광고를 받으셔서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근데 어학연수 브이로그를 올리셨는데 그걸 보다가 중간에 우연히 자기 팬분이랑 마주친 거예요. 캐나다에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쩌다가 진지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그 인스타 프로필에 이런 문구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들 누구와도 나 자신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책 속 문구를 올려놨거든요. 이스라 작가님 책 문구인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부러워하고 뭐 질투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랑 나랑 바꿀 거냐?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 아니다. 난 내 자신이 좋으니까. 부러운 거랑 어쨌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들으면서 진짜 그러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을 잘 못했던 그런 주제인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되게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확실히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사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응원을 해야겠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살면서 이렇게 웃음 욕심 많은 사람은 처음이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다 애들이 웃음 욕심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진 않아요. 네네네. 그냥 서로 무언의 경쟁을 할 뿐이지. 그쵸. 근데 찰센터가 뭐라 했냐면 누가 자기한테 재미없다고 하는 게 제일 싫대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차라리 못생겼다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력 없다, 못생겼다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안 웃기다 이 말 듣는 게 너무너무 큰 자존심의 스크래치라는 거죠. 스타성 미쳤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유튜버를 하는 거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 정말 못하겠다. 근데 진짜 말을 정말 재미있게 네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버면 뭔가 발언하기도 막 조심스럽고 맞아요.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 깊이가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과몰입해서 잘 말을 하는 것도 맞아. 되게 대단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요. 맞죠. 그런 면에서 저는 유튜버 마이크는 어때요? 유튜버라는 직업을 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업으로 네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하말로만 분들을 보면서 진짜 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네네네네. 그 근무 환경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근데 내가 할 수 있나? 내 역량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런 걸 못해요. 카메라 앞에서. 자기적인 행동? 어쨌든 안녕하세요 이런 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진짜 저희 하지 않아요. 마이크 타임입니다 하잖아요. 카메라가 없어서. 그쵸. 카메라 앞에서 잠막 못 떨겠고 그 프레임을 내가 풍부하게 못 채우겠고. 그래서 저희가 첫 회 때 그렇게 카메라를 켜서 암울했던 걸까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울렁증 있으시군요. 네, 저희가 1회 때는 또 카메라를 켰었잖아요. 맞아요. 한번. 원래는 이제 유튜브에 네네 올리려고 네. 카메라를 켰었죠. 네. 근데 하지만 창고에 보관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회 때는 긴장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아주 침울한.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를 했었는데요. 분위기가 침체된 분위기가 조성이 됐죠. 맞습니다. 저는 유튜버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아니에요. 뭐죠? 제가 타미 씨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진짜 애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 동기 중에 개웃긴 애 있다고. 뭘 보고 웃기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게 느껴지죠. 대화를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맞아요. 사이에서 맞아요. 서포트 하듯이 그러니까 누가 막 얘기를 했을 때 툭툭 하나씩 이런 느낌이라면 판소리 고수 느낌인 건가요? 옆에서 두둥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근데 약간 유튜버 분들 보면 네. 제가 즐겨보는 게 이제 하말넘만이나 뭐 얘랑가랑 네. 이런 분들인데
뭐 얘랑가랑의 가인님이라던가 하말넘만의 민지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미있게 맞아요. 썰을 풀잖아요. 맞아요. 저는 잘 못합니다. 제 얘기를 잘 기억을 못하게 하고 풀 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그렇게 세상에 재밌는 일들을 더 극대화해서 다채롭게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네. 그냥 저는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단조로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한다면 할 말이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 일상 유튜브 어때요? 그냥 브이로그? 브이로그 감성 있게?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지금 다 감성 있으니까. 약간 김태리님 브이로그처럼. 네네네. 그거 되게 좋은데요? 좋잖아요. 김태리님 브이로그. 근데 그건 김태리님이니까 보는 거고. 저 그 캐릭터가 너무 강하니까. 저도 사실 거의 제 일상은 전업자녀와 다름없는 홈프로텍터와 다름없거든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브이로그 분들 막 나가서 맞아요. 열심히 콘텐츠를 발굴하시잖아요. 네네네. 저는 거의 침대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침대 프로텍터이시군요. 네, 베드 프로텍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쉽지 않다 진짜. 전 마이크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요? 네. 근데 제가 한창 그 코로나 때 너무 심심해서 막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과제도 있었어요. 영상 만드는 그 학교 과제. 네네네. 그래서 만드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다 비공개 처리했어요. 제가. 너무 보기 힘들다. 나지만 진짜요? 그때는 막 학교 과제라서 안녕하세요 이런 걸 좀 했어야 됐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심리적인 힘듦이 있다. 그러니까 보는 게. 그래서 차라리 좀 방향을 바꿔볼까? 언제나 그래도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만드는 걸 저희는 해봤으니까 뭔가 콘텐츠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워낙 요즘에 하도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약간 웰메이드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미감도 좋지가 않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편집을 하면서 진짜 머리카락을 다 쥐어 뜯고 싶거든요. 다른 영상 컨텐츠 편집할 때? 네네네. 미감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도 그랬어요. 자막이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너무 쓰레기 같고 불과 오늘의 일입니다. 사실. 따끈따끈한 이슈였네요. 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시청자 마음에 들겠나 이렇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말넘만이나 찰스엔터 선배들도 엄청 심플하게 편집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캐릭터성을 강조를 해보시는 거 어떤가? 침대 프로텍터의 삶을 공감 잘할 것 같은데. 집순이의 삶. 집순이의 삶. 이렇지 않아요? 몇 분 동안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저 영원히 누워있는 브이로그. 만약에 마이크가 유튜버를 한다면 어떤 콘텐츠를 하고 싶어요? 저는 하말넘만 같은? 아니면 브이로그? 저는 그래도 브이로그가 가장 쉽지 않나. 근데 저도 잘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맨날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요즘에 릴스나 쇼츠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저희가 뇌를 녹이고 있는데요. 그 약간 옷 입는 분, 약간 퀸 같은 바이브로 옷 입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 책 관련해서 알려주는 분인데 맞아요. 유튜버 점님 되게 그분도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요. 약간 책 이런 것도 소개를 하시고 되게 웃기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본인이 요즘 컨텐츠가 되어야 되는구나. 맞아요. 캐릭터성이 중요하다. 역시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봐요. 맞아요. 저희가 약간 숏폼을 약간 도전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잠시 미뤄둔 상태입니다. 바쁜 게 끝나면 다시 논의를 팟캐스트를 이제 릴스로 바꿔보도록 하자.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청취자분 중 한 분이 저희 피크민 때 저희가 막 웃었잖아요. 다낭 피크민 얘기를 하면서 한바탕 웃었잖아요. 네네, 눈물을 흘렸죠. 사실 저희가 거의 한 5분가량 더 길게 웃었습니다만 이제 분량을 위해서 끊고 다음으로 넘어갔었는데요. 네네. 리액션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청취자 같이 웃다가
갑자기 넘어가서 아 유지했어야 됐나? 그래서 제가 그 웃음소리 장면이 너무 웃겨서 그 부분 따로 해놨어요. 아 진짜?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랬구나. 아 진짜? 아 그런 피드백이 있었구나. 그냥 유지를 할 걸 그랬네요. 5분 동안 깔깔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근데 저희만 웃긴 걸까 봐 그니까요. 그랬는데 약간 혹시 다들 같이 웃고 계신다면 다낭 피크민 진짜 웃기잖아요. 제가 말하는 사람들 다 웃었어요. 맞아요. 다낭 웃겨요. 피크민. 그래서 그런 그렇구나. 피드백이 있었다. 혹시 또 다른 피드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또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팟빵이랑 애플 팟캐스트보다는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네. 댓글도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댓글 달고 싶은데 너무 없어서 달기가 좀 민망하다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그냥 다세요. 아니 저희 잘 나오는 건 막 2,000회도 나오는데 댓글은 잘 안 다세요. 그냥 네. 습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잘 댓글 안 다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공감이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다시면 이제 저희랑 같이 댓글 놀이 하자. 맞아요. 저희가 댓글 달아드릴 네네네. 테니까. 그리고 달아주세요. X 트위터에 남모르게 네네. 계정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쪽지도 가능합니다. 곧 운영을 할 거니까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유튜버에서 이렇게까지 왔네요. 네. 그럼 오늘의 밈. 누나야 선생이야. 이 밈 몇 점이세요? 다미 선배는? 4점. 4점? 네. 오. 너무 웃기다. 네네. 근데 내가 쓰진 않는다. 그래서 그렇구나. 4점입니다. 그러네. 저도 비슷한 이유로 4점. 저도 제가 쓰진 않는데 근데 보면 웃긴 거예요. 다른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쓰는 걸 보면은. 찰스 앤터님의 표정이 네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썰을 원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웃기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썰도 진짜 웃기거든요. 맞아요. 레전드. 다른 비방 맞아. 말을 할 수 없는 얘기라서 맞아요. 다루지는 못하지만 저의 최애까지는 아니고 네네. 저가 진짜 너무 웃겨한 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힌트를 가정폭력범. 그건 진짜 비방용이네요. 가정폭력범 그 썰이 진짜 네네네.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찰센터님의 순수함이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 한번 가서 보셔라. 네, 그래서 다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밈슐랭 좋아요야 구독이야. 좋아요. 둘 다잖아.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